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좀 K리그의 소식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K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를 꼽자면 뭐 세징야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이달의 선수상까지 또 3월에 받기도 했었는데 세징야 선수의 활약 좀 요즘에 어떻게 보세요? 그 세징야 선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K리그 넘버원 선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아주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또 주말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주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조금씩 이제 힘에 붙인다는 인상을 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이제 경기가 대구가 많으니까. 전술적으로, 그리고 세징야 의존도가 많고, 이 세징야 선수는 외국인 공격 자원이면서도 이 선수가 또 많이 격찬을 받는 이유는 수비 가담도 상당히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전방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뭐 이곳저곳 안 가는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대구의 전술에 있어서 세징야 선수의 체력이 분명히 이게 약간 무리가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세징야가 없으면 또 이제 대구가 게임이 또 성립을 또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속 이제 세징야 선수가 중용이 되기는 돼야 되는데, 이 세징야 선수를 어떻게 그래도 대구가 조금 관리를 해줄 거냐, 관리를 하면서 이제 시즌을 보낼 거냐라는 어떤 본격적인 화두가 아마 이제는 좀 던져줘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런 약간 힘들어하는 기색도 조금 감지가 되거든요. 어쨌든 뭐 FA컵에서는 또 세징야를 한번 이렇게 빼주기도 했고 뭔가 이렇게 조절하려는 모습은 보이긴 하는데 대구 선수들이 정말 하드캐리로 많은 경기를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최고의 활약이었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3월의 선수로 뭐 유상훈 키퍼도 많은 표를 받았고 했지만 네. 화두는 제가 볼 때 대구 FC 세징야였다고 보여져요. 네, 그만큼 축구 K리그 열기를 끄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몫을 차지했고, 세징야 선수는 이제 한현님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잘 시켜서 이 폼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세징야에게는 봄이 왔는데 인천의 봄은 정말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안데르센 감독이 상호 합의하에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됐고 또 임중용 감독 체제로 60일간 단 60일간 또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데 B급 라이센스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임시로 이제 감독 대행을 한 60일간 하기로 했는데, 뭐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 많이 봐왔던 패턴이잖아요. 네. 한 시즌을 제대로 딱 소화한 감독이 예전에 장혜룡 감독이랑 김봉길 감독 정도. 그렇죠. 외에는 계속 이제 이런 순환사가 이어졌었습니다. 항상 시즌 중에 그렇죠. 시즌 중에. 그래서 안데르스 감독도 지난 시즌 막판에는 진짜 생존왕 인천을 끌어서 딱 살려놨지만, 올 시즌에 초반에는 1승 1무 잘 나가다가 계속 연패, 또 많은 실점, 무너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선수층 자체도 많이 무너져 있고, 무고사가 나가니까 공격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임중용 감독 대행 체제에서는 이제 확실히 변화를 좀 주려는 노력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말 경기가 어떻게 이제 상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전남 시절에 골을 많이 넣었던 허용준 같은 선수, 지금 네. 김보섭 선수가 무고사 대신 나오지만 공격력이 좀 취약하면 허용준 같은 선수를 약간 전남 시절에도 9골 넣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공격적으로 좀 득점에 가담할 수 있게끔 역할을 좀 바꿔줄 수도 있고, 또 김진야 선수를 측면 풀백에서 약간 윙어로 좀 올리면서 공격 변화를 좀 시킬 수도 있고, 아마 기존에 있는 선수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운영도 임중용 감독 대행은 시도할 수 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변화가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겠느냐. 아마 주말 이제 서울전은 끝났겠죠. 네. 저희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안 했지만, 그런 결과에 따라서는 조금 희망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역시 스쿼드의 지금 한계가 좀 많이 심각하구나라는 좀 그런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빨리 좀 좋은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감독은 계속 바뀌는데 인천의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팬들은 그럼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걸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뭐 해결책을 알면은 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냉혹하게 평가를 하자면, 그 인천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반복이 많이 되어 왔다고 다들 뭐 언론들에서도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많이 반복이 되었으면 사실 과거의 일로부터 교훈들을 조금 이렇게 얻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올 시즌 초반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건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로부터 이제 교훈을 사실 그렇게 잘 얻지 못한 것 같다라는 좀 이렇게 냉혹한 인상은 지울 수는 없어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시즌 전부터 사실 조금 걱정을
원투펀치에서도 한 두어 번 정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의 3대 기둥은 누가 뭐래도 무고사, 아길라르, 문선민이었죠. 그런데 이제 세 명이 지금 한 명 부상이고 두 명 갔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랬을 적에 이제 정말 이 아길라르 문선민 선수가 없어도 될 정도로 팀 스타일을 아예 뭐 예를 들어 바꾸고 거기에 정말 적합한 선수들을 또 영입을 해서 뭔가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비슷한 팀 스타일의 문선민과 아길라르 역할을 유사하게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왔든지 뭐 결국은 그렇게 됐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부상인 선수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른바 좀 리빌딩이 된 선수들이 사실 인천 팬들의 기대치만큼 부응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계획성이랄지 과거의 일로부터의 아까 말씀드린 교훈이랄지 이런 거를 앞으로는 인천이 좀 갖고 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제주가 승리가 없는데도 인천보다 1승을 거둔 인천보다도 네. 위에 있거든요. 제주는 이제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요? 초반에 이제 원정 경기만 쭉 치렀거든요. 6연전을 저희 하고 녹화 기준으로는 6연전이었죠. 6연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홈 경기 하나 녹화 기준으로 했는데 홈 첫 경기 전북전이었죠. 전북전을 또 했으니까 전북은 또 강팀이었죠. 지금부터는 홈 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홈 경기 와서 좋아질 거예요. 멤버들이 좋아요, 사실은. 네. 정말 이제 시급한데 다만 이제 이것도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찌아구 선수의 결정력은 약간 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좀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마그노 선수 아주 좋았을 때는 K리그에서도 아주 상위권 외국인 선수였음이 틀림이 없는데 올 시즌에 제가 봤을 때 마그노 선수는 역시 아주 절정일 때만큼의 폼은 아니고 약간 애매모호해요. 좀. 예, 그래서 찌아구 마그노 결국은 그 두 선수가 뭔가 해야 제주가 더 강력한 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두 선수 쪽에서 그렇게 시원스레 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부분에 좀 제주 팬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11위, 12위 하위권에 있는 제주와 인천의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순위표를 살펴보면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이 자리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아니면 뭔가 주목해보면 더 올라갈 것 같다. 네. 아니면 내려올 것 같다. 뭐 이런 팀, 뭐 한 팀이나 두 팀 정도 꼽는다면 강원도 조금씩 이제 사실 경기 내용적으로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FA컵에서 제리치 선수가 득점들을 터뜨렸어요. 그렇죠. 그거는 강원에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김병수 감독 스타일이 제리치 성향이 이렇게 딱 맞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지현 선수 기용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뭐 정석화라든지 측면 윙어들 빠른 선수들 중앙지향적 플레이 시키고 또 신광훈 같은 선수 거의 풀백 오버랩 아주 강화시키면서 아주 현대 축구의 역동적인 운영을 김병수 감독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 선수들도 이제는 많이 적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원 뭐 이런 팀들도 보면 전력적으로 지금 상승할 잠재성들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제주는 스쿼드가 좋아서 또 치고 올라갈 힘이 저력이 있고 사실 하위권 팀이라고 해봐야 다들 상위권 팀 발목들 잡을 수 있는 전력들이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춘추전국 시대죠. 제가 한 가지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성남의 김민혁 선수, 네. 성남 김미혁 선수. 대구의 김진혁 선수 두 선수 입대. 네. 근데 이제 혁혁한 공을 여태까지 세우면서 이 그렇죠. 더블혁이 진짜 혁혁하게 공을 세우면서 초절정 폼이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정말 플레이메이커를 잃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대구는 뭐 아까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꼭 있어야 될 공격수 또 어떻게 보면 보조 득점원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될 선수를 잃는 건데 이 두 선수가 혁혁이 너무 잘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두 선수를 뺀 성남과 대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오. 요것도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4월에 이제 두 선수가 또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양 팀의 모습이 또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도 마찬가지. 네. 이제 신병들이 상주는 그렇죠. 그게 있어요. 진성욱, 류승우, 이찬동, 뭐 장호익, 강상우 이런 선수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주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다 상승 저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K리그 얘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차전 프리뷰도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또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돌아왔네요.